안녕하세요. 최다은 변호사입니다. 자, 제가 얼마 전에 전화 상담을 했는데 좀 당혹스러웠어요. 그래서 제가 좀 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, 자, 변호사가 이미 선임돼 있어. 자, 1심도 이제 진행을 해야 돼. 막 기소가 됐어요. 자, 그런 경우인데 이분이 강제추행이었거든요. 준강제추행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내가 기소가 될 줄 몰라서 혐의 없음 주장을 계속 했었는데, 자, 그럼 기소가 되면 이제 혐의 없음 주장을 하는 게 좋을까? 내가 생각했을 때 준강제추행이라는 게 되게 좀 이상한 범죄인 것 같은데 그냥 강제추행 아닌가? 뭐 별의별 생각이 이제 다 든 거지. 자, 이런 경우에 이제 본인이 초범이기도 하고, 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. 내가 무슨 이런 범죄에 대해서 잘 알고 지내는 일반인은 아니니까, 그런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. 여튼 그래서 내가 뭐 이걸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고, 이게 뭐 어떤 형량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고, 너무 두렵고 멘탈도 나가고 힘들고 막 그래요. 자, 그러니까 변호사를 빨리 막 급하게 막 선임을 했어. 그래놓고 변호사한테 계속 이제 나쁘게 말하면 칭얼칭얼한 거죠. 변호사님,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저 정말 범죄자 되나요? 성범죄자 되나요? 저 너무 오늘 힘들어서 어제는 잠도 한숨도 못 잤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. 자, 그러면은 변호사가 막 위로를 해줬대요. 괜찮습니다. 잘 될 겁니다. 혐의 없으면 나올 겁니다. 막 이렇게 위로를 해줬다는 거지. 변호사한테는요, 여러분, 위로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. 위로는 주변 친구분들한테 받으시거나 아니면 너무 내가 힘들어, 잠이 안 와. 자, 그런 경우에는 신경정신과 가서,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고, 약한 안정제라든지 그런 것을 처방받아서 드시는 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지. 잠을 못 잤어요. 살이 5kg가 빠졌어요. 자, 이런 얘기를 한다. 혹은 그렇게 내 몸을 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본인 손해예요. 그러니까 요새 너무 예민하고 힘들어 라고 한다면 상담을 그쪽 가서 받으시거나 하는 거지. 변호사한테 제가 잠을 못 잤어요, 변호사님, 살이 빠졌어요, 자,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고, 자, 변호사한테는 법적인 자문을 받으셔야죠. 자, 내가 지금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어. 자,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할 수도 있어. 아니야, 검사가 그래도 기소를 했는데 법정에 가서 1심에서 판사가 봤더니 네 말이 맞아, 너는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 라고 해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다. 자, 그런 경우라면 검사가 항소를 할까? 안 할까? 그러면 이게 재판이 되게 길어지는 건가? 그러면 나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? 자, 이거를 봤을 때 혐의 없음 처분이 확실하게 좀 나올까? 자, 그런 사례가 있나? 기존 판례 중에 그런 것들이 있나? 무죄를 받은 것들이 있나? 아니면 이런 경우에 유죄가 나온 판례가 너무 많다라든지 그런 케이스들에 대한 정보를 듣거나, 아니면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유죄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, 기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, 혹은 이미 기소가 돼버렸네. 자, 기소가 됐으면 봐봐, 야, 경찰도 유죄라고 본 거고 검사도 유죄라고 본 거니까 판사도 특별히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, 혹은 피해자의 진술이 바뀌지 않는 한 유죄를 줄 것 같아. 자, 그런 경우라면, 자, 우리는 합의를 해야 될까? 합의는 어느 정도 금액이 해야 될까? 자, 합의가 안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? 집행유예까지도 나오나? 아니면 나 구속될 수도 있나? 그냥 합의 안 해도 벌금형 정도로 막을 수 있나? 자, 이런 것들. 혹은 합의가 안 됐을 때 나는 공탁을 해야 되나?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, 그럼 공탁을 한다면 나는 어떤 걸 좀 기대할 수 있는 걸까? 공탁을 하면 얼마를 해야 되는 걸까? 이런 거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게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지, 내가 힘들어요 이러니까 이제 변호사한테 위로를 받았어요 이런 거는 정말 변호사의 쓰임을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어요. 자, 이런 경우에는 어떻고, 자, 만약에 이제 기소가 됐어. 그럼 선고유예를 노려야 되는데 사실상 이건 선고유예가 어려울 것 같다.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 선고유예 받았던 건 이런 케이스가 있고, 이런 관계에서 요 정도의 스킨십인 경우에 합의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됐고, 합의가 안 됐을 때 어떻게 됐고, 공탁을 했더니 어떻게 됐다, 이런 케이스들을 쭉쭉쭉쭉 말씀드렸어요. 그랬더니 처음 들었다, 이런 거는. 그러면서 제가 초범이고 범죄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,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정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는 거를 믿을 수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변호사한테는 위로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거고, 앞으로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받으셔라. 그리고 본인 상황이 어떠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. 자, 변호사를 선임을 했으면 그 변호사한테 받아낼 수 있는 법률 자문은 다 받아내시는 거예요. 그리고 내 코가 석자예요.
변호사가 지금 뭐 대답하기 좀 어렵겠지? 그래도 물어보세요. 대답하기 어렵다면 그 변호사가 나중에 대답을 해주던지 아니면 조금 싫은 소리를 하면서도 대답을 해줄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한두 푼 되는 돈도 아닌데 어쨌든 변호사를 선임했다라고 하면 최대한 내 코가 석자고 내 인생에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으니까 도움을 최대한 받으셔라. 근데 그 도움이 뭐야? 힘들어요. 저 구속되면 어떡하죠? 저 뭐 차라리 죽어버릴까요?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다? 변호사님, 그러면 지금 제가 합의금을 얼마를 제시해보면 좋을까요? 이런 경우에 통상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게 좋을까요? 자, 합의가 안 됐는데 공탁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? 공탁금으로 제가 어느 정도까지 좀 금원을 마련하면 좋을까요? 자, 이런 얘기를 하시라는 겁니다. 자, 힘들다고 계속 칭얼칭얼 거릴 때가 아니에요. 내가 성인이다. 나 어리면 뭐 어쩔 수 없지. 성인이고 내 행위에 책임을 져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일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어. 자, 그런 경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박따박 앞으로 걸어 나가셔야지 막 힘들어요 이러면서 제대로 내가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못 받는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.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변호사로부터 최대한 얻을 수 있는 도움을 받으시면서 사건을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.